기자의 연구역입니다. 소방관분들은 우리 곁에서 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끔찍한 사고 현장을 겪으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고통을 딛고 격투기 선수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현직 소방관이 있습니다. 바로 신동국 선수인데요. 오늘 피플앤 이슈에서는 충북 광역 119 특수구조단 신동국 소방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방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방관이라고 불러드려야 될지 이제 선수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십니까? 네, 저는 충청북도 광역 119 특수구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신동국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본업은 소방관이고요. 저는 지금 로드FC 종합격투기 프로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로드FC 프로 선수를 하시면서 네. 이제 소방관의 업무도 충실히 해내고 계시는데 네. 먼저 이제 충북광역 119 특수구조단에 네.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업무들을 맡고 있는 곳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충청북도 광역 119 특수구조단은 2017년 9월 10일 날 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재난구조대, 소방항공구조구급대, 그리고 이제 순환구조대 이렇게 3개 대대로 편성돼서 이제 테러나 화학사고 그리고 이제 특수재난사고에 대응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순환구조 업무를 이제 맡고 있고 이제 충주호, 괴산호, 청풍호 같은 이제 이렇게 유람선이나 수상레저 활동이 많은 곳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어떤 순환사고 대비해서 저는 이제 고속구조부터 운항 그리고 이제 수상 인명구조 이제 그런 역할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행보가 굉장히 좀 특별해 보이기도 했는데 네. 일단 특전사에서 5년 6개월 근무도 하셨고 네. 뭐 이라크 파병도 다녀오셨고 이렇게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되돌아보면 저도 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산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좀 승부욕이 강해서 남들한테 좀 지는 것도 싫어하고 뭔가에 도전하는 어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릴 때 제가 이제 이소룡이라는 어떤 무술가를 너무 좋아하고 동경해서 네. 이제 합기도라는 또 운동을 수련하면서 이제 군복무 이제 하기 전까지 이제 사범 생활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군 입대가 다가와서 이제 군대 이제 영장이 나오고 이제 군대 생활도 뭔가 좀 다른 사람과 특별한 좀 힘든 곳에서 뭔가 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육군 특전사에 2001년도에 이제 자원 입대하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특전사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부분 되게 기가 세고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어떤 승부욕이 발동을 해서 저는 뭐 체력 단련하거나 뭐 야전 훈련 나가서도 막 지지 않으려고 엄청 애썼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체력이 굉장히 강하고 뭐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래도 되게 강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육군 특전사 생활하던 중에 2003년도에 이제 해군 특수전여단 UDT CL 이제 24주 교육도 이제 자원에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49차로다가 이제 또 교육을 수료하는 또 어떤 그 명예를 또 얻었죠. 그리고 이제 이듬해 바로 이제 이라크 파병 이제 자이툰 사단으로 편성돼서 이제 이라크 이제 아르빌에서 평화유지군 활동을 또 6개월간 하고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진짜 평범하지 않은 이런 단계를 걸어 오셨던 걸로 보이고요. 이제 그 소방관으로서도 좀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전국 소방관 선발대회에서도 소방왕이 되셨고, 뭐 2015년도에는 하트세이버 네. 뭐 이런 것도 인증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은 제가 2008년도 8월 14일 날 이제 임관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임관하고 나서 이제 소방관 선배로 계시던 분이 이제 전국에서 최고로 이제 체력이 강한 어떤 그런 소방대원을 뽑는 대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에게 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새내기 소방관으로 뭐 특진에 대한 이런 욕심보다도 워낙 승부욕이 강하고 뭐 특수부대에서 굉장히 거칠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저기 도전해서 내가 꼭 전국에서 제일 강한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또 생각에 진짜 1년여를 이악 물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어떻게 진짜 하늘이 도왔는지 네. 제 어떤 의지가 또 잘 됐는지
뭐 최강 소방관 1등을 하게 돼서 1년 만에 이제 소방 교우로 특진을 하게 됐어요. 오. 네,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소방서에서 제 나름대로의 또 어떤 하나의 업적, 예, 네. 나중에 저희 아들이나 이제 저희 자식에게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이제 또 얻었고, 그리고 또 이제 구급대에서 또 한 1년 정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심정지 환자분이 발생했다는 이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출동한 구급대원들과 심폐소생술로 현장에서 이제 그분을 소생시켜서 지금 여기 보이는 하트세이버 인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배지가 이제 네, 하트세이버에게만 수여가 되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심장 모양이기도 네. 합니다. 와, 정말 이제 소방관으로서도 특별한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는데, 이제 신동국 소방관님께서는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아,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의 그런 성향과 되게 좀 이렇게 또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나름대로 이제 사회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이제 네.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근데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많이 벌어놨던 돈도 다 바닥이 나버리고 결국은 이제 부모님에게 기대서 네. 이제 부모님 가업을 조금씩 도와드리면서 이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시내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이제 저희 큰 교차로에서 이제 1톤 화물차 한 대가 이렇게 전복돼 있는 이제 장면을 발견을 했어요. 사고가 났군요. 네. 예. 저희 아버지께서 차를 갓길에다가 급하게 대시더니 현장으로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가야지 하고 딱 뛰어가려는 순간 발이 땅에 딱 붙어갖고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 그런 사고 현장을 그 가까이서 목격한 게 처음이었고 네. 왠지 그 차 안에 그 운전자가 굉장히 끔찍한 모습으로 막 훼손이 돼서 막 피가 난자한 막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 게 마음의 준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멈칫하다 아버지께서 막 차 문을 열려고 막 힘을 쓰시는 걸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달려가서 같이 이제 이렇게 막 힘을 쓰고 있었는데 네. 멀리서 막 이제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엄청 큰 소방차 한 대가 딱 현장에 도착하더니 막 헬멧에 선글라스에 멋있는 조끼 입은 네. 막 건장한 막 구조대원들이 막 내리더니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어떤 이제 처음 보는 어떤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그 차량 변형된 문을 막 뜯고 요구 조자를 막 구해내는 거예요.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소방관분들이 저희 아버지하고 저한테 그래도 이렇게 사고 발견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그런 이제 네.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 이게 뭔가 제 자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진짜 진짜 뭐 합기도 막 특공무술 뭐 별의별 무술을 다 하고 특수부대 나오고 파병 갔다 오고 뭐 했는데 고작 저렇게 사고 난 현장에도 뭐 선뜻 달려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내가 1호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게 너무 좀 제 자신한테 되게 실망하고 막 수치심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이제 집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좀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지금 어제 당한 어떤 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욕을 제 자신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저 모욕을 내가 다시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건 내가 저 소방관이란 직업이 돼서 내가 저런 현장을 누비고 저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 모집 요강 같은 걸 확인하고 이제 저희 같이 특수부대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이제 구조 특채라는 이제 어떤 특별 전형이 있다는 걸 알고선 이제 그 관련 교재 동영상 같은 걸 사서 이제 저희 시립도서관에 가서 이제 아침부터 자정까지 매일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2008년 8월 14일 날 이제 충청북도 이제 구조 특채로다가 이제 임관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제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들 네.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라고 네. 짐작이 됩니다. 신동국 소방관께서도 그런 현장에서 좀 많이 다녀보셨죠? 네, 이게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지금 소방관들에게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는 지금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 뭐 현장에서 순직하는 소방관보다 뭐 자살을 선택하는 소방관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또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았고 뭐 그로 인해 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지만
저희 이제 소방관들이 그 일반인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런 현장은 제가 사실 방송이라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다니는 현장은 이게 뭐 항상 막 고통과 막 절규 막 그런 현장만 저희는 찾아다니는 거예요. 직업이 그렇잖아요, 그죠? 네, 지금 네. 항상 어려운 위험에 처한 데만 찾아다니니까. 근데 이제 가면 뭐 하루에도 사실 사체를 막 몇 번씩 접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현장에 가면 막 그 어떤 분위기, 그 유가족들의 막 슬픔, 뭐 그 사망한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막 익사 사고나 네. 뭐 자살 사고, 고독사 뭐 이렇게 또 사망하신 분들 보면 요 오래돼서 부패해서 막 굉장히 냄새도 막 심하게 나고 그런 현장을 다녀오면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냄새가 다 몸에 배요. 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막 코끝에 그 막 부패한 냄새가 계속 맴돌고 잠자려고 누우면 그 현장에서의 그 냄새랑 그런 어떤 느낌이 계속 막 코로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은 게 너무 막 진짜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질환이잖아요. 마음의 네. 병. 그래서 이게 저희 소방관들은 사실 이게 자신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걸 뭐 부정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약한 사람들이나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숨기고 지내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마음을 갉아먹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벌써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심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불면증, 이제 뭐 우울증, 네. 나중엔 대인기피증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정신과에 가갖고 상담을 받고 이제 약을 처방을 받아 먹었어요. 이제 네. 수면제, 우울증 약. 처음에는 약 복용하니까 기분도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가라앉고, 예. 예, 이제 잠도 좀 잘 오고. 그래서 이제 생활이 좀 나아졌었어요. 근데 이게 약이 계속 복용을 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네. 이제 또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막 매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분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약을 더 독하게 쓰게 되고 그 독한 약을 계속 복용하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하루 종일 몽롱하고 무기력하고 진짜 이거 뭐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싶어갖고 결국은 의지하게 된 게 술이에요. 이제 그러셨구나. 술을 먹다 보니까 어떤 술자리의 그런 뭐 분위기라던가 네. 또 취기가 오르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술 먹으면서 좀 나아지는가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술에 항상 취해서 맨정신일 때가 없는 거의 뭐 알코올 중독 직전에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이제 저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좀 많이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심각성 좀 느꼈었어요. 그렇게까지 간 후에. 그러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얻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찾았던 게 이제 술이 됐던 거고 네. 이제 그 술 때문에 계속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됐었던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또 운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오빠는 항상 도전을 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냐. 뭔가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소방관이 이기 전에 꿈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이제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군복무 시절에도 이제 TV에서 방송되는 뭐 어떤 종합격투기 같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냥 뭐 맹목적으로 나도 저런 데 올라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저런 선수하면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꿈을 꾸긴 했었지만 나는 군인 신분이고 내가 저걸 할 건 아니다라고 이제 제 어떤 진짜 꿈이었지만 이제 한편으로 접어놨던 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못 해볼 게 뭐 있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의 이제 뭐 자신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나 저기 종합격투기 한번 해보겠다. 와.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래 오빠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그래갖고 이제 충주에서 네. 이제 한 50km 정도 떨어지는 원주에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주에 있는 체육관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취미보다는 네. 어떤 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이겨보자. 제 생활에 변화를 줘야겠다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죠. 네. 어떤 탈출구 같은 거였죠.
처음에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군대 있을 때 진짜 막 날라다녔는데 사내를. 네. 지금 이게 몸이 뭐 몇 년 동안 술에 막 쩔어서 다 망가져서 그렇죠. 몇 개월 동안 이제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식단 조절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자고 그러면서 얼굴도 다시 혈색도 다시 옛날처럼 돌아오고 눈빛도 다시 이제 예전처럼 빛나고 몸도 체형도 다시 어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 생활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렇구나. 근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도 치료도 되고 혹시 이제 소방관 활동할 때도 네. 조금 더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렇게 좀 변화가 된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건강한 이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현장으로 이제 가면 네. 또 예전 초임 소방관으로 발령됐을 때처럼 진짜 막 뭔가 내가 누군가를 구조해서 그걸로 인해 보람을 느끼고 싶고 또 그 사람에게도 또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취미로 운동을 계속 하시다가 어떻게 또 선수 활동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궁금해요. 진짜 이 프로 선수로서의 데뷔의 이 기회는 정말 우연찮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취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운동에 집중을 하면서 제 네.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지역에 청주, 구미, 서울에서 이제 열린 아마추어 대회를 동행진하면서 네. 막 이렇게 이제 저희 아내 데리고 다니고 네. 거기서 시합에서 이겨서 막 조그만한 트로피도 하나 주고 막 하면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지금 로드 FC 전 대표님이시자 현재 저희 관장님이신 이제 정문홍 이제 관장님께서 야, 요번에 저기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이제 프로 경기에 선수 한 명이 부상을 당해서 요번에 자리가 하나 비었다. 혹시 너 한번 출전해서 한번 도전해 볼 생각 없냐? 정말 갑자기 찾아왔군요, 네. 기회가. 예. 그래서 저는 진짜 뭐 프로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거 꿈도 꾸지 않았었어요. 예. 제가 나이가 진짜 벌써 그때 당시 36이고 일반 선수들은 다 20대 초반에 막 다들 뭐 굉장히 젊은 선수들인데 이제 노장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거의 뭐 은퇴를 해야 될 나이에 데뷔전? 이런 기회가 나한테도 찾아오나?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뭐 관장님께 저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일주일 전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이제 원래 경기는 한 2달 정도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막 열심히 준비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간신히 개체량도 통과하고 그래서 이제 경기장에 뭐 얼떨결에 어떻게 보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뭐 어쨌든 이게 뭐 전국에 있는 저희 소방관들이 응원해줘서인지 네. 어떤 저의 또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지 1라운드 53초 만에 TKO로 상대 선수를 이겼습니다. 53초요. 네. 와. 정말 그러니까 데뷔 전부터 네, 화려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네. 몇 경기 정도 출전을 하셨던 거예요? 아마추어 경기는 지금 7번 출전해서 7번 다 승을 거뒀고요. 어머나. 네. 지금 프로 데뷔해서는 지금 4전 3승 1패. 예. 4경기 중에 3경기를 이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구나.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네. 저희 방송 이렇게 녹화 네. 오시면서 트로피랑 네. 이 글러브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 사실 이렇게 지금 정복을 입고 계시면 제가 선수신지도 모르겠어요. 네. 한번 이 글러브를 좀 네. 끼는 모습도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 좋을 것 같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예. 이런 광경들도 흔치 않을 것 제가 같습니다. 네. 소방서에서 근무할 때는 방화 장갑을 끼지만 또 이제 퇴근해서는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격투기 글러브를 끼고 또 이제 운동을 하니까 와.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와. 네, 이게 요번 제주도 경기에서 네. 우승하고 받은 이제 트로피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로드 FC 네, 이 제주. 트로피를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엄청 땀을 흘리고 정말 이제 저한테는 뭐 보석보다도 더 그럼요. 귀한 그런 와, 그러니까 이제 또 글로브를 끼시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네. 이제 큰 힘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와. 야, 이런 정복에다가 이제 그 로드 FC 글러브를 낀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네. 네. 이제
글러브만 끼시니까 딱 그 선수 느낌이 막 네, 물씬 고맙습니다. 풍겨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제 보통 지금은 또 소방관 생활도 같이 하고 계신 거니까 사실 네. 운동하러 가실 시간도 넉넉지 않으실 것 같고 좀 시간이 좀 빠듯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지금은 뭐 제 시간이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이제 지나가요.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이제 운동 갔다가 또 집에 왔다가 이제 저희 아내 이제 운영하는 식당 일 네. 끝날 때까지 이제 가서 설거지도 하고 와. 배달도 다녀주면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이제 비번 때는 또 네. 아내 일 도와주다가 운동 갔다가 그게 제 지금 어떤 삶의 어떤 적인데 근데 되게 빠듯하고 바쁘지만 네. 너무 지금이 더 오히려 보람 있고 네, 너무 좋아요. 쉴 틈이 네. 없지만 네. 뿌듯하고 네. 장갑을 좀 벗으셔도 네. 될 것 같고 네. 근데 익숙해서 네. 보통 이제 경기를 앞두게 되면 네. 아까 준비 이제 뭐 2달 전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개차량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종합격투기라는 게, 뭐, 케이지에서 선수랑 둘이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네. 이제 개체량이라는 그 사전에 이제 그 어떤 체중을 맞춰서 양 선수가 합의하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체중 맞추는 그 행사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약 한 85kg 정도 이제 체중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출전하는 체급이 70kg 라이트급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15kg을 빼야 돼요?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경기보다 이제 그 개체량 준비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이제 어떤 이제 통보가 이제 오면 네. 한 2달 전쯤에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먹는 이제 식사 같은 거를 이제 뭐 인스턴트나 자극적 음식 이런 건 완전히 배제하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신선한 이제 그런 어떤 깨끗한 음식으로다가 이제 식단을 가져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이제 체중 감량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와. 아침에 공깃밥 반 공기, 그다음에 점심 때 이제 운동 가기 전에 공깃밥 네. 한 공기, 운동 갔다 와서 공깃밥 반 공기.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공깃밥 2공기 갖다 이제 어머나. 먹으면서 고강도 운동도 훈련을 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체중이 계속해서 빠지다가 네. 이제 나머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한 5kg 정도 체중이 남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식사량을 더 줄여요. 하루에 공깃밥 한 공기로 버티면서 계속해서 고강도 훈련을 하고 와. 그리고 개체량 전날에 이제 마지막 이제 수분 감량을 위해서 이제 한 2, 3kg 정도를 런닝머신으로 땀복을 입고 이제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탈수, 뭐 탈진, 진짜 어머나, 완전 어떡해. 기아 상태까지 네. 진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이게 버티는 사람만이 이제 네. 경기장에 올라서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개체량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근데 저는 프로 선수라고 얘기하기 떳떳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전적이 훨씬 많고 뭐 아니, 대단하신 그래도 분들이 프로 선수시잖아요. 네, 많으니까요. 근데 네. 그분들이 봤을 때 이제 저 사람 소방관이라는 어떤 저런 특이한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너무 쉽게 프로 무대에 올라온 거 아니냐. 아. 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체량만큼은 프로 선수 정확하게. 못지않게 꼭 성공해서 그분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사실 이 로드 FC라는 이 종합격투기 단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단체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또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 이 격투기 선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프로 선수들조차 이 로드 FC라는 종합격투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전적도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 실력이 이렇게 출중하지도 않은데 지금 격투기 그 무대에서 메인 무대에서 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지금 저희 그 로드 FC 종합격투기 그 정문홍 관장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네가 소방관이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이 로드 FC 격투기 경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너가 원하는 소방관들의 어떤 그런 멋지고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격투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저에게 그렇게 큰 기회를 예,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분들은 좀 많이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번 감사하다고
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이제 개체량 준비할 때 그 15kg을 꼭 빼야 된다는 이런 강박감도 있을 거고 너무나 어려우실 것 같은데 개체량 현장 때도 뭐 항상 네. 그 소방관복을 입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뭐 현직 소방관이고 네. 사실 제가 소방관이 아니면 격투기 무대에 올라갔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소방관이 아니면 격투기 무대에 올라갈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개체량 현장 때 소방관을 입고 가서 어떤 대한민국 소방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제가 준비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경기에서도 승리를 해야만 이제 승자한테 마이크가 전해져요. 그래서 우승 소감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다른 선수들은 이제 뭐 보통 이제 본인들이 준비한 어떤 그런 그동안 고생 같이 해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는데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소방관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제 국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하거든요. 뭐 이기지도 않았는데 미리 준비해요. 이겼을 때 대비해서. 네. 근데 지난번에 졌을 때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눈물 났었어요, 그때. 너무 이게 저희 전국에 있는 소방관분들한테 실망시켜드린 것 같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이번 경기 더 진짜 이악 물고 해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꼭 이기려고 해요, 저는. 그 마이크를 잡고 이게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현역 소방관으로서 프로 격투기 대회에 참가를 한다. 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소방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좀 더 이제 국민들 보시는 국민들에게 좀 더 강하고 좀 더 멋진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이제 소방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매일 현장에서 막 불쌍한 모습으로 라면 먹고, 예, 뭐 고무장갑 끼고 현장 활동을 한다는 막 이런 동정심과 뭐 어떤 약간 되게 불쌍하고 초라한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소방관들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불쌍하게 바라봐 주질 원하지 않아요. 저희 소방관들 진짜 저희를 되게 멋있게 봐주고 믿음직스럽게 봐주고 막 그렇게 그렇게 원하지 불쌍하게 비춰지기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방화복을 입고 당당하게 올라가서 이 멋지게 뭐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소방관 분들한테도 그렇고 멋있는 우리 소방관들의 어떤 자부심이 좀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항상 방화복을 꼭 챙겨가고 있습니다. 승리를 하면 파이트머니라고 네. 이제 그 상금을 받게 되는데 그 파이트머니도 또 기부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뭐 제가 아직 전적도 많지 않고 뭐 실력이 이렇게 대단한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대전료가 굉장히 뭐 많진 않습니다. 근데 그 대전료를 뭐 제가 뭐 그걸 취해서 제 생계에 뭐 사용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피땀 흘려서 번 돈이잖아요. 뭐 그렇죠. 액수가 많던 적던 간에 그럼요, 네. 그런 돈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줬다는 거는 제 인생에서 저한테 되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어려운 분들께 기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선 이제 기부를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경기 때 받은 대전료는 이제 그 원주에 있는 이제 고아원에 기부를 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경기 때는 이제 강원도 강릉 이제 성난정 화재 때 이제 순직하신 저희 소방 동료들 유가족분들께 또 전달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제가 받은 대전료는 그 한국 소방 총연합회 이제 총재님 이제 최인창 총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네. 이제 소방관들을 위해 굉장히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희귀 질환, 희귀병으로 이제 뭐 투병 생활을 하거나 네. 이제 뭐 사망하신 분들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 또 소방 그 유가족 분께 전달을 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그런 희귀 질환은 이제 그 희귀 질환에 걸린 소방관이나 그 유가족이 이제 그 소방 업무와의 그 어떤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을 해야만 순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스스로 입증을 한다는 게 일반인이 쉽지 불가능하거든요. 않은 일이죠. 예.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은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방관들 희귀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이제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께도 똑같이 순직으로 처리해 주시고 이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제 소방관들의 어떤 그런
뭐 현장에서의 뭐 인원 확충, 뭐 장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네. 그 외적으로 소방관들이 잘못됐을 때 그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안들도 좀 많이 좀 생겨서 우리 소방관들이 안심하고 현장에서 현장할 할 수 있도록 그런 울타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네. 소방관분들이 사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119만 누르면 달려와 주시는 거잖아요. 네. 목숨을 걸고 이제 출동하는 것만큼 국가 차원으로 이분들을 저희가 또 보호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 선수 하시기에는 이렇게 젊은 나이는 또 아니시고 네. 아까 뭐 은퇴 얘기도 하셨고 네. 언제까지 계속하고 싶으세요? 선수 생활. 사실 요번 제주도 경기 하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저희 아내 네. 제가 감량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봐 오셨고 제주도까지 가셔서 이제 선수 대기실에서 막 몸 풀고 막 긴장 초조하고 막 네. 부담감에 막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가족들이 이제 다 한 마음이 돼서 절대 이번 마지막이다. 이제 다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직 좀 더 힘이 남아있고 또 저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가족들에는 좀 당연히 너무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 마지막 이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옆에서 조금 더 네. 응원해 주시고, 네. 네. 앞으로 뭐 소방관으로서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선수로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정년 퇴직까지 한 이제 20년 좀 넘게 남았어요. 아직도 뭐 많은 시간을 저희 이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예전처럼 마음의 병으로 국민의 안전에 소홀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네. 계속해서 제 자신을 이제 채찍질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정년 퇴직하는 그날까지 이제 진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격투기 선수로서의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있어서 격투기 선수도 또 제 인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저희 소방관 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 또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제 사명이라 생각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반가운 소식들 저희도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동국 소방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도망쳐 나올 때 그곳으로 뛰어들어야만 하는 직업이 바로 소방관입니다. 이 사투의 현장에서 뜨거운 사명을 다하고 전사가 되어 격투기의 무대까지 올랐습니다. 이 신동국 소방관의 의미 있는 도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게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피플앤이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